먼저 부동산 통계 조작. 아,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면 당연히 통계에 관련돼서 이제 안 볼 수가 없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뭐 다양하게 요즘 플랫폼들이 많으니까 그런 플랫폼들을 참고해서 이제 투자에 이용을 하실 텐데, 민간에서 발표하는 어떤 통계치와 그리고 공공에서 발표하는 이런 통계치들이 있죠. 둘 다 참고를 해보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공공에서 발표하는 이런 통계가 공신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좀 더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통계에 있어서 좀 조작된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지난 한 주간에 되게 많이 나왔어요. 왼쪽이 네이버 기사고 오른쪽이 이제 구글인데, 뭐 구글, 네이버 다 한 주간의 뉴스로 봤을 때는 이제 요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제 타이틀부터 보면 정부의 통계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이제 문 발언의 통계 조작, 윤재욱 요 분이 참 열심히 요 관련돼서 이슈들을 만들고 있는데, 윤재욱 대선 공작 국민주권 찬탈 시도 통계 조작은 뭐 국기문란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다른 기사들은 이제 요 분이 한 발언 가지고 이렇게 나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관련된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떤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사에서 좀 발췌한 내용들을 보면,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17년 6월 집값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처럼 보이려고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했다. 한국 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했다. 한국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도록 하고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깎았다.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이제 통계치를 좀 보고하게 하고, 정책이랑 가는 방향이 다르면 통계를 조정하게끔 좀 이제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원 직원들이 통계 조작의 원천인 이 중간 집계값 보고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17년부터 4년간 12차례 냈다. 우리가 통계법이라는 거 보면 이런 작성 중 중간 통계 사전 제공은 금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통계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 집계를 발표를 해버리면 통계치 자체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발표하고 나서 원래대로라면 다른 방향이었던 게 이 통계를 중간에 발표한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이 중간 집계값 보고를 그 당시에 받았었고, 이거를 중단을 해야 한다고 계속 의견을 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에 이 정권을 이끌었던 요 모임 사이제 분들이 이야기한 거 보면, 이제 이렇게 미리 받아본 것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집값을 잡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통계치가 나오면 이걸 좀 살짝 적게 혹은 뭔가 내려가는 것처럼 통계를 발표하라고 이제 압박을 가했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검찰이 이제 배정이 돼서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뭐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혹은 어떤 식으로 통계 조작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저희가 결국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입장에서 좀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이제 공공기관이죠. 이 공공기관은 국가 승인 통계인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발표해요. 가격조사는 실거래 사례 기반. 우리가 부동산 거래가 있으면 실거래 가격을 신고를 하죠. 실거래 사례 기반에서 중개업소 의견도 참고한다. 아파트 가격 동향은 일주일마다, 단독 연립주택 가격은 1개월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 그래서 현재는 월간 47,300가구, 주간 32,900가구를 표본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일정 수의 표본 집단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주관성도 들어갈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중개업소의 의견도 참고한다고 하니까, KB부동산은 민간기업 KB국민은행이 진행하는 서비스죠. 부동산원이랑 마찬가지로 아파트 일주일, 단독연리 1개월 가격 동향을 발표하는데, 이건 실거래가 최우선으로 하되 참고할 만한 거래가 없으면 중개업소가 직접 가격을 입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조사 방식이나 발표하는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두 기관이 모두 같죠. 근데 하나는 뭐 공공이고 하나는 민간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표본 수도 국민이 67,720가구, 주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표본 수는 한국부동산원보다 KB 국민은행 부동산 데이터가 더 많은 표본 집단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사실 표본 집단 이 정도 차이 나는 게 저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든다고 보지는 않는데, 중요한 건 결국 이걸 어떤 뉘앙스로 발표를 하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기사들만 봐도 결국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지냐에 따라서 이 신문을 보는 혹은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느끼는 게 다르죠. 똑같이 일주일에 한 번 발표를 한다고 하지만 아파트 가격 동향은 뭐 한쪽에서는 일주일이 되게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겨우 일주일마다 아니면 바로바로 매주 바로바로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단어를 어떤 걸 앞뒤에 사용하냐에 따라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되게 길게 느낄 수도 있고 짧게 느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런 표본수도 한국부동산원은 뭐 47,300가구를 조사했지만 KB국민은행은 무려 67,720가구로 훨씬 더 많은 수의 표본으로 조사를 하니까 더 신뢰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보실 때는 물론 이 한국부동산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특정 구간에 있는 것 빼고도 전체적인 거를 다 볼 수도 있어요, 데이터로. 근데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정부에서 이런 동향조사 발표를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당연히 가지겠죠. 기간에 대한 기준이 당연히 있을 거고, 그리고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뭐 아파트면 아파트, 뭐 단독주택, 그 뭐 토지면 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발표를 하겠죠. 근데 이런 기준을 그럼 정하는 것 자체가 떻게 보면 주관적일 수 있는 거죠. 이런 일주일마다 발표를 하는 게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표본 집단의 수도 뭐 이렇게 돼야 된다도 사실 정답이 아니고 발표할 때 어떤 뉘앙스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주관성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뭐 공공이니까 더 믿을 수 있고 민간이니까 더 뭐 믿을 수 없고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기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본다거나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우리가 방송으로 볼 때는 사실 더 그런 게 많이 느껴지죠. 리포터가 얘기하는 어떤 뉘앙스나 표정들, 그런 억양들 이런 것들도 이 메시지를 전달할 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이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격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는 뭐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이런 정부에서 동향조사나 이런 민간 공공이 발표하는 데이터들은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대출을 받냐, 뭐 국민은행 대출이냐, 뭐 대부분 KB국민은행 시세로 많이 가죠. 그거에 따라서 뭐 대출 금액도 달라지는 거니까 시세에 대한 부분은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내가 투자할 때는 이제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를 다 같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